이 영화를 보실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작품 보고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혼자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요. 그 중에 하나가 소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영화는 어쨌든 왜 집에서 볼 때는 되게 소리 밤중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넷플릭스 틀어놓고 주무실 때는 되게 작게 틀어놓고 주무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어폰을 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크게 해놓고 들어야 돼요. 꽤나 섬세하게 사운드들이 녹음되어 있고 그런 부스럭거리는 소리, 파리의 움직임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들어서 보시지 않으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낸 질감들을 다 풍부하게 느끼기엔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소리를 켜놓고 보실 것.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좀 큰 스크린에서 보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브의 시대. 오늘은 튜브 추천 새로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튜브 추천은요, 사실 이제 많은 영화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저는 OTT의 넷플릭스나 좀 더 많이 보시는 그런 곳들에서 이 영화 괜찮은데, 이 작품 괜찮은데,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제 한두 작품씩을 계속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제가 이제 평론가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자리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평론가님은 인생 영화가 뭐예요? 최고의 베스트 5가 뭡니까?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걸 보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잘난 체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많이 보다 보면 거의 직업적으로 또 이제 영화를 일정하게 봐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보면은 지금 제 마음속에서 뭐 베스트 10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사라지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영화라는 것이 저한테 어떤 고유명사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삶과 별로 다르지 않은 어떤 보통 명사의 성격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튜브 추천 코너에서는 제 인생 영화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영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덜 본다. 그리고 뭐 물론 찾아보면 어딘가에 또 이미 추천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들은 좀 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들에 한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천드릴 영화는요. 제레미 클라펜 감독의 애니메이션이에요. 내 몸이 사라졌다라는 작품이고요. 2019년도 작품이고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사라졌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나 중요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래 보기 드문 애니메이션의 심오한 좀 걸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물론 일본의 재패니메이션의 성격과는 완전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 작품 보신 분들의 뭐 많은 반응들 중에 하나가 역시 프랑스네, 뭐 되게 뭔가 철학적인 척하네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왼쪽에 화면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화면이고요. 이건 이제 불어 원제로 corpse라고 하는 게 이제 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몸이 사라졌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목들이 나와 있는 영화 포스터이기도 한데 원작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욤 로랑의 소설 해피엔드를 약간 패러디한 제목처럼 보이기도 하죠. 행복한 손. 그래서 손의 모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19년도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비평가 주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등장한 감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모아져 있는 한 15작품 정도 드는 섹션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대상을 그 당시에 탔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칸 영화제 바로 다음에 또 열리게 됐죠. 6월인가 7월쯤 열리게 되는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제죠. 안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제가 안시를 가보는 게 이제 꿈 중에 하나인데 안시는 못 가봐가지고 언젠간 좀 가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거기서 또 대상을 탔었고요. 그 외에도 뭐 샌디에고 영화비평가협회 애니메이션 상이라든가 2020년도에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종상, 청룡상 같은 그런 영화제죠. 세자르 영화제 애니메이션 장편상과 음악상 수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2019년도, 20년도에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에 한 편으로 이미
여러 가지 수상 성적들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영화를 보시면 되게 단순하게 딱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냉장고에서 탈출한 잘려진 손의 어떤 모험담이 한 이야기를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라오페리라고 하는 청년이 피자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목재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사실 그 과정 속에서 피자를 배달하던 중에 알게 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그 여자를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이야기, 러브스토리 구조가 같이 교차가 돼 있는데, 처음에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다가 영화가 중반쯤 흘렀을 때는 이 작품이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서로 오버랩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그런 구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 전체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처음에 타이틀 시퀀스가 나와요. 타이틀 시퀀스 보면 파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내 몸이 사라졌다에 그 잘려진 손이 잘리는 장면이에요. 그때 파리가 등장을 하고요. 갑자기 그 다음에 타이틀들 여러 가지 크레딧들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흑백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이때도 파리가 등장을 해요. 이때 어린 나우펠이 아버지한테 묻는 장면이에요. 파리는 어떻게 잡아요? 파리라고 하는 것이 되게 반복적인 모티베이션으로 이 작품에서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쳐서 이제 팔이 잘려서 손이 잘려서 쓰러진 나우펠. 근데 처음에 보시면 나중에 손이 막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타이틀 시퀀스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게 나우펠의 손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손의 움직임들을 보면 나우펠 손에 갖고 있는, 잘려진 손에 갖고 있는 점 같은 흔적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을 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후반부 장면에서 나우펠의 손이 잘리는 그 과정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타이틀 시퀀스에서 보여줬던 일종의 오프닝적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손이 잘려지는 순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엑기스들은 영화를 다 보고 나셔야지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좀 더 이해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타이틀 시퀀스에서는 손이 잘려지는 사고, 그리고 과거 회상, 그리고 이때 계속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엄마가 첼리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반조 첼로 조곡, 바흐의 되게 유명한 곡 중에 하나죠. 딱 들었을 때 이게 왜 세자르 영화제 음악상을 탔을까? 무반조 첼로 조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되게 꽤나 세심하게 쓴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의 탈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의대생들이 있는 것 같은 데서 해골, 이렇게 인체 모형 같은 데서 손이 탈출하는 장면들, 새와 같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새한테 쫓겨나다가 새의 목을 잡고 떨어지는 장면들, 그리고 이 나우펠의 손의 점으로 보여준 이런 인식의 장면들이 확실하게 등장을 하면서 손의 탈출기, 그래서 의학실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처음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작품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이 손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은 과거예요. 흑백 화면들은 대부분 다 과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확실하게 과거인데, 나우펠의 과거고, 엄마한테 저는 피아노 치는 우주 비행사가 될래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며.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 보시면 이 작품 속에서 그 우주 비행사 프라모델도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엄마한테는 피아노 치는 게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도 있어요. 이렇게 있었던 소년이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되면 어떤 사고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사고가 아주 뚜렷하게 과거 장면이 처음엔 나오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꽤나 섬세하게 그 과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레코드의 기록 소리와 함께.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소리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레코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카세트 녹음기에 나우펠이 자주 녹음을 했고, 나중에 사고 나는 순간들도 녹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보면서 어떤 기록들을 다시 곱씹고 있는 나우펠의 모습을 통해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영화죠, 애프터선의 그런 비디오 클립이라든가 그런 것과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과거에 부모를 잃은 상처로부터 성장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한 소년의 성장담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년이 결국에는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했고요. 이때 장례식을 치를 때 교통사고를 나우펠도 같이 부모들과 함께 당했고, 부모는 모두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맨 나중에 중반 이후에나 결국 알게 되고요. 이때까지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탑승 이동을 하게 되는 건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년이 있는 지역은 흑인 소년으로 봤을 땐
다른 국가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소년이 결국엔 프랑스로 파리로 입양이 되는 과정들이 되게 간략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랍인지 아니면 마그렙 지역이라든가 프랑스와 가까운 그럴 수도 있고요. 모로코라든가 이런 지역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프리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소년의 입양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다루고 있는 많은 글들 중에서 소년이 입양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입양 소년기라는 점에서 2019년도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는 이민자 서사, 입양자 서사이거든요. 한국의 북유럽에 입양된 사람들의 영화들도 꽤나 종종 자주 접하게 되는 게 꼭 미나리 같은 영화뿐만 아니라 그런 이민자 세대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건 2020년도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2019년도 작품이니까요. 멀지 않은 그때 만들어졌던 모티베이션도 이 작품 안에 깔려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손에 또 탈출기들이 보여지는데 손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라이터에 불을 켜고 지와 대립하게 되는 대립의 장면들이 있고요. 이때부터는 처음에 손에 어떤 모험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흑백 화면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나오게 되는데 성인이 돼서는 이 손과 나우펠이 같이 평행하게 나란하게 이제 진행돼서 교차 편집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교차 편집이 되는 이 순간의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대립하는 세계를 보여줘요. 손도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막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더니 새의 공격을 받고 지하철이 있는 지하로 내려갔다가 쥐들의 공격을 받고 하는 어떤 대립하는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소녀는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 나우펠은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패스트 피자라는 곳에서 피자 배달부를 하고 있는데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와 이 오토바이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교통사고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결국 대립하는 세계. 손도 밖으로 나왔지만 어떤 공격들을 받게 되고 소년도 어렵게 성장을 했지만 결국 공격을 받게 되고 하는 어떤 현실과의 어떤 부딪힘, 갈등들을 이 시퀀스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되게 놓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사실 손을 잘리는 순간은 이 나우펠의 훨씬 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화 거의 후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보면 손이 잘리는 모습을 잘린 손이 모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손이 탈출해서 쥐에게 쫓기고 어느 맹인 피아니스트의 집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은 상상적 장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손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잘려진 손이. 근데 동시에 이건 이미 나우펠의 이야기 다음에 펼쳐지는 손의 모험담이기 때문에 일종의 플래시 포워드가 돼요. 뒤에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미리 같이 앞에서 현실과 같이 나우펠의 현재와 결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없는 시간대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작품에서는 그것이 서로 교차 편집이 되면서 되게 팽팽한 두 개의 현실처럼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충돌이 있고 나서 나우펠에게 어떤 행운 혹은 어떤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원래 피자를 배달하러 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대로 피자를 배달할 수도 없었고 비도 많이 오는 상태에서 씁쓸하게 피자를 포기한 채 이제 그 앞에서 나폴리 피자를 혼자 먹고 있다가 그 피자를 받기로 한 그 여자와 사실은 어떤 부인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다른 이름인 그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터폰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때 나우펠은 처음으로 어떤 위로 혹은 어떤 가능성,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여성의 어떤 마음을 느끼게 돼요. 쉽게 말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이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야기는 나우펠의 러브스토리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건, 충돌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접촉과 대화의 계기가 열려지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 접촉이긴 한데요. 이게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에요. 영화로 따지면 조 블랙의 사랑 같은 그런 영화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브래드 피트가 완전히 꽃미남으로 나왔던 시절의 영화인데 그때도 보면 카페 같은 데서 그 여자 주인공과 서로 대화를 하고 나서 바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영화 초반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어떤 접촉과 사고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보여주는데 이 작품의 순서는 사고 이후에 새로운 계기로서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블랙의 사랑에서는 접촉 이후에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 이후에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급반전되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사고, 접촉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어떤 평화, 안정을 느끼고 싶었던 이 나우펠 앞에 새로운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헤어지게 돼요. 그 잘 가요 베다런 씨라고 하는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가브리엘이 사설을 일한다는 정보들도 이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나우펠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반대로 손은 쥐를 피해서 결국 탈출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오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이 두 가지 샷들이 교차 편집이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 어떤 새로운 기회에 대한 그런 희망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미지로 연결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화번호를 막 뒤져서 이 나우펠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게 되고, 결국 가브리엘과 바꾸게 됐는데, 갑자기 동거인이 이복 형제죠. 전화선을 뽑는 바람에 통화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소리가 등장하는 가브리엘 좀 바꿔주시겠어요? 라는 나우펠의 목소리가 나올 때, 이거 손의 시점이거든요. 손은 이렇게 타워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이미지는 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비행사 프라모델도 있는데, 동시에 이 타워라고 하는 이미지들, 이 타워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때 손이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면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목표 지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동시에 가브리엘과 나우펠이 나중에 만났을 때, 나우펠이 가브리엘 위해서 나무로 만든 이글루를 보여주면서 그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앞에 보이는 타워를 향해서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때부터는 타워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계기 혹은 새로운 가능성, 혹은 내가 속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에다가 입양된 이 나우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불우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과거에 부모들에게 받았던 음악적 유산이나 어떤 부유한 유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삶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작품 보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우울한 얘기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 우울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나우펠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기를 꿈꾸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성장담이기도 하다라고도 이 타워를 품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결국엔 도서관에 갔다가 나우펠은 가브리엘 뒤를 쫓아오게 되고, 이때 친척 삼촌이 목수일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또 손은 손대로 또 모험을 하게 되면서 개에게 쫓기게 되고, 맹인 피아니스트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손이 잘려진 손이 피아니스트를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엄마가 피아노 치는 장면과 또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손이 하고 싶었던 어떤 욕망들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들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글루를 만들어서 가브리엘을 초청을 하죠.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글루를 보여주고 자기가 이곳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게 되는데, 하지만 되게 사랑의 낭만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달달한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우펠이 생각하는 구원의 순간에 대한 설명인데, 그 전에 하나, 도서관 장면에서 그 가브리엘을 나우펠이 만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이 나우펠에게 책을 추천해줘요. 가프가 본 세상이라고, 존 어빙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소설이고요. 이 작품과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가프가 본 세상을 보면, 이 가프가 결국 작가가 되는데, 얘기 속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의 희극적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저질 통속 소설이에요. 그의 죽음도 이런 식의 어떤 대사를 하거든요. 아무리 되게 우아해 보이거나 되게 어떤 대의 명분이 좋다고 해도, 알고 보면 참 거기서 거기다, 사람들의 인생이란 별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가프가 본 세상이 결국에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내 몸이 사라졌다 안에서도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괴로움이 있지만, 또 되게 훌륭한 것을 추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되게 보면 모자란 어떤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 가프가 된 세상에서 이 가프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엘렌 제임스 파가 누구냐면 여성이었는데 어떤 성폭력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성을 도와주려고 모여진 어떤 모임이에요. 근데 가프는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작가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열렬한 어떤 목소리를 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도 관련돼 있었던 엘렌 제임스 파이에게서 결국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게 선이나 되게 좋은 뜻으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을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소설이 가프가 본 세상의 씁쓸한 결말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좀 웃긴 거야, 웃기는 짜장인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가프가 본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엄청나게 유쾌하지는 않으실 텐데, 이 내 몸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프가 본 세상과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인생의 어떤 좋은 면, 씁쓸한 면, 아이러니한 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종합선물 세트가 인생이라는 거지, 인생에 한 면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가프가 본 세상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사라졌다도 공교롭게 서로 공명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우펠이 생각하는 구원의 순간은 저 타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크레인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브리엘도 되게 호응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글루를 짓게 되고, 사실 이글루 얘기도 가브리엘이 도서관에서 이제 말하는 장면 중에 하나로 또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도서관이 아니었다. 그 이글루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아까 그 피자를 배달했을 때 처음 통화를 했을 때 이글루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나우펠이 자기의 목수적 재능을 이용해서 가브리엘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인데, 그 상황들 알고 봤더니 그때 만났던 남자라는 것을 가브리엘이 알게 되면서 가브리엘이 되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장면들이 이루어져요. 상화랑이 되게 낭만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 낭만적인 옥탑 공간 안에서 그 사랑은 완성되지 않은 채 가브리엘은 씁쓸하게 떠나게 되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의 이제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손의 시점이 역시 타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려다 보니까 이 도로 위에 이렇게 프라모델이 있어요. 이 비행사에. 이건 나우펠이 어렸을 때 대고자 했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이고 가브리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얘가 왜 여기서 나타나는지는 사실은 설명은 잘 되진 않는데요. 이 비행사의 어떤 시선을 보면 이렇게 타워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영화 속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워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들은 어떤 이상형, 어떤 목표, 이 타워라고 하는 거, 이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들이 영화의 후반부의 어떤 결절점으로서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씬으로 가게 되면 이 잘려진 손이 나오는 사고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결국에 파티에 가게 되고, 이 파티에서 원래 이 파티는 자기 이제 이복 형제가 만들었던 파티였고 가브리엘도 원래 같이 가기로 했다가 혼자 가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과 싸우고 술에 취해서 돌아온 채 그 전기톱을 작동을 하다가 그 손이 잘려지게 되는 순간들인데, 과거와 현재가 이때 막 편집이 서로 교차가 되어 있어요. 그때 재밌게 보는 것은 이 손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가브리엘 손이 어떻게 잘렸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장면이고, 이 장면을 보셔야지 비로소 손이 나우펠의 손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파리를 이제 확인하는 장면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손의 모습과 파리와 그리고 잘려진 손, 과거와 현재들이 불행의 어떤 실마리로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파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한, 혹은 함부로 내가 움켜잡을 수 없는, 아버지에게 그 나우펠이 물어본다고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작품에 보시면 또렷하게 나오는데, 그 측면에서 잡아야지 파리를 잡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어린 나우펠은 그것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이 잘릴 때도 사실은 그 파리 때문에 신경 쓰다가 결국엔 손이 잘리게 되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파리가 어떤 불행, 이들의 어떤 과거의 불행인 동시에 나우펠의 현재의 불행, 과거의 불행은 부모의 죽음이었고 현재의 불행은 자기의 손이 잘리게 되는 것. 그럼 이 불행과 어떻게 결발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결국 이 작품의 엔딩으로서 남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이 잘린 나우펠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 잘려진 손이 찾아와요. 결국엔 어떻게 보면 잘려진 손이 아까 나가서 모험을 하게 되는 건 환상일 수도 있고 나우펠의 꿈일 수도 있고 이미 먼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나중에 이것이 결합됩니다. 근데 나우펠에게 손이 다가가서 붙으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이 손이 결국 붙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잘려진 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잔재일 수도 있고 이미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미 끝나버린 어떤 현실에 대해서 나우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되게 꽤나 명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하고, 되게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잘려진 손을 다시 봉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그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손과 나우펠. 이때 나우펠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꿈의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손은 꽤나 나우펠의 손에 팔목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결국 나우펠의 움직임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은 나우펠의 과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난지를 보여주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이제 소리를 듣죠. 이 기록은 나우펠이 부모들과 있었던 마지막 기록들, 같이 피아노를 치고 공연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있었던 그런 마지막 기억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아버지가 경고를 해요. 나우펠, 차 밖으로 몸 내밀지 마 라고 하다가 그렇게 신경을 못 쓰다가 하필이면 갑자기 나타나는 이제 소위 로드킬 당하는 동물의 모습이기도 한데, 동물과 부딪히는 바람에 부모들은 죽게 되고 나우펠은 혼자 팔이 다친 채 살아남게 되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우펠은 사라지고 다시 가브리엘이 나우펠의 방에 들어오게 되고, 나우펠이 만들어 놓은 이글루를 다시 올라가면서 옥탑에서 남겨져 있는 이 레코드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레코드 속에는 새로운 기록들이 있어요. 나우펠의 기록 속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날 피아노를 치던 날, 그리고 부모들과 여행을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그날의 소리들을 계속 듣는데 반해서 가브리엘이 새롭게 듣는 이 기록 속에는 어떤 것이 녹음되어 있냐면, 저 타워를 향해서 마이크를 빙빙빙 돌리면서 나우펠이 저것을 점프해서 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듣게 되고, 그 가브리엘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고스란히 소리로 상상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현실이기보다는 소리를 들은 가브리엘의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환상 속 작용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선의로 좋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나우펠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점프를 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 장면을 보여주는 건 짐을 싸가지고 몰래 목수들이 있는 공간을 떠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브리엘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나우펠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 자신이 점프하고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자 했던 그 의지를 이뤘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우펠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리고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뭔가 다른 가능성을 꿈꾸었던 가브리엘이 자신이 남긴 그 소리를 가브리엘이 듣게 되고, 그곳에서 나우펠이 새로운 곳으로 원했던 그 크레인으로 점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순간은 결국에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 나우펠의 모습을 가브리엘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였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들이 꽤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까도 원작 소설이, 로랑의 소설이 해피핸드라고 했잖아요. 해피엔딩인 동시에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놓치고 있는 작품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어디로 점프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청춘은. 이 작품은 청춘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민자 소년이자 불행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이 점프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 같은 여성과 접촉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접촉의 수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화기를 돌리고 인터폰으로 통화하고 하는 그런 접촉의 수준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점프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작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의 측면에서 가브리엘은 타자와 연결되려고 했지만 결국 가브리엘과 연결되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옥상 장면을 통해서 어떤 자기 결단과 실존적 도약의 계기를 이 영화는 후반적인 이미지로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손의 여정은 흥미로운 게 특히 파리의 어떤 곳곳의 장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파리라고 하는 것들은 가브리엘이 입양된 이후에 살았던 공간이고, 그것을 손이 대신 그 공간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자의의 탐색과 크레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민자이자 입양된 나우펠은 파리에서 불하게 살던 중 발견하게 된 사랑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그려놓은 환상에 불과한 거죠. 이상화된 이미지일 뿐 실제로 소통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가브리엘이 점프하는 그 환상적인 이미지는 깨닫는 거죠. 내가 찾아야 할 건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간 그 한쪽의 손, 내 자신이었고 사라진 내 몸이었고, 이 몸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그것이 사랑을 이루기 시작하는 어떤 첫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그것이 어떤 첫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에겐 어느 누구나 잘려진 신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팔이든 다리든 머리든 혹은 가슴이든 심장이든 그 잘려진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 찾는 순간을 우리는 점프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점프하는 순간에 새로운 타자와 대면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공간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이 사라졌다는 어떻게 보면 꽤나 철학적인 작품처럼 여기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되게 섬세한 이미지의 구현과 사운드의 구현들을 통해서 꽤나 흥미로운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손이 모험하는 장면, 손이 파리 시내를 누비는 장면들은 꽤나 활극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저러한 상상력들이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어떤 놀라움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나우펠의 현재적 모습들은 꽤나 비루하고 우울하고 좀 답답해 보이죠. 그 대비라고 하는 것도 이 작품의 두 개의 원리로서, 그것이 결국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 속에 있는 다른 손과 하나의 신체, 이 각각의 반응들이자 현실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분리된 어떤 자아들이 있는 거죠. 분리된 신체가 있는 거죠. 이 분리된 신체는 끊임없이 파리 시내를 누비고 싶고, 끊임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싶고, 끊임없이 크레인을 향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손을 찾아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방 안에서 갇힌 채 자기만의 방에 유폐되어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만만치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시작한 튜브 선택, 오늘은 내 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80분이기 때문에 뭐 보시기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보실 때는 아까도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소리를 크게 켜고 최대한 큰 화면에서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튜브 추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